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미국의 엔비디아, ASMR발 큰 폭의 폭락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받고 반도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전반적인 외국인 매물을 받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보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매도를 했고요. 주로 프로그램으로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반등을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여기에 이제 기관들까지 같이 놀래서 매도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약세 분위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1100개가 넘는 전반적인 약세로 장을 마쳤어요. 좀 반등이 나올 만하면 대변수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트럼프 또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합주 지지율 보면은 트럼프가 상당히 높게 전체적,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상황은 해리스가 높은데 경합주가 있잖아요. 경합주에서만 이겨버리면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인단이 정해지면 온 국민이, 많은 국민이 해리스를 원해도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배팅 시장에서도 54%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고, 박빙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데, ASML이 원래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가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뭐가 유출이 됐대요. 전산 유출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원이 유출이 돼가지고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나왔다가 삭제를 했는데 벌써 시장에 다 퍼진 겁니다. 내용을 열어봤더니 주문량의 절반, 내년에 주문량의 절반이 감소되고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건데, 일단 뭐 한번 충격을 맞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겠지만, 반도체 노광 장비,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이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좀 어두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내년에 어려웠긴 어려운데 AI는 괜찮다. 인공지능이나 이런 이쪽은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자동차나 산업 분야, 뭐 D램 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재고가 이제 남는 불균형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특히 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지난번 시간에 외국계 증권사의 반도체의 겨울, 그 얘기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별 상한, 이런 걸 또 나눠가지고 국가별로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을 정해주겠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또 정한대요. 하여튼 뭐 깡패입니다. 그래서 너네는 이만큼만 팔어, 이 나라에 이만큼만 팔어, 이렇게 정해주겠대요. 이런 것들도 내년에 그 반도체 업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중국의 수요도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반영이 되면서 한 번에 16%가 넘는 하락이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최장 기간 동안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육만전자를 또 다시 한번 이탈을 했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들만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들만 매수하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조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주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개인들이 자금이 삼성전자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조금만 매도해도 받아들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툭툭툭 떨어지는, 가끔씩 보시면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때리다 보는데 그거를 좀 촘촘하게 매수 효과가 받쳐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얘네들은 이제 시간으로 보통 이제 하거든요.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시간 되면은 물량 나가라, 어느 정도 물량 나가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때리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물량이 없으면은 쭉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호가 생기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만 약 1,500억의 비차익. 비차익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물하고 연계되지 않은 차익 거래가 아닌 순수하게 주식을 판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 시장인데 1,500억을 팔은 거예요. 하루 종일 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오늘은 이유 없이 그냥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올라간 게 없잖아요, 사실. 코스닥 시장이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 정도 저리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여기고, 우리나라 여기인데 뭐 여기다가 뭐 크게 팔만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부 변수로 가뜩이나 어려운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는 더 어렵다라는 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요거죠. 반도체 겨울론 현실화되나.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시장에도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장 끝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 계약 여기 터지면서 야 이제 좀 2차전지 좀 숨통 좀 터지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그래도 2차전지가 반짝 올랐어요. 그죠? 근데 포드 보통 이제 LG는 GM하고 오랫동안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포드는 작년부터 한담한다 계속 얘기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드하고 13조 약 추정으로 13조 원 정도의 배터리를 납품하지 않겠느냐라고 나와서 요거를 싹 합해보면 약 30조에 올해만 30조가 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 반도체가 죽으면 2차 전지가 올라갔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쪽 자금이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둘 다 빠졌어요, 오늘.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만큼 시장에 실탄도 없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축이 좀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섹터의 캐즘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실적을 넘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악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상당히 어렵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미리 알고 여기서부터 사채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면 다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 M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다. 그만큼 잘 뭉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차전지 섹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개인이 뭉쳐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살려면 개인들이 좀 뭉쳐줘야 되는데 그런 실탄이 없어요. 오늘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외국인 기관 팔고 개인만 샀고 삼성전자는 거의 그냥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자금이 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뭉쳐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박순장 선대인 누구 나와서 무슨 부장 나와가지고 백날 떠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먹혔잖아요, 그죠?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 시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증시는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작은 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맨날 황화강 물줄기를 여러분들 역행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 배 띄워놓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띄워놓고 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지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행하는 순간 계속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지금 누가 봐도 반도체 어렵고 2차 전지 좀 시간 걸리고 그죠? 이쪽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순간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항해야죠. 알테오젠 보세요. 우상향 차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까 삼성전자하고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그죠?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되고 반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상향. 이런 데다가 몸을 맡겨놓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장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작년, 재작년은 2차전지 섹터들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몸을 싣는 게 맞는 거고 또 바이오가 갈 때는 제약 바이오에다가 실어놔서 몸을 실어놓으면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역행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배가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에서는 황하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움직이셔야지 반대로 역행하면 계좌가 박살난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리고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뼈저리게 후회해도 늦어요. 저희 이제 연령대가 이제 있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도 아니고 뭐 40대만 돼도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제 역행하는 순간이 이제 못 일어나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역행하지 마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분위기가 이쪽이고 이쪽으로 당분간 갈 것 같으면 이쪽에다가 몸을 실어야지 자꾸 역행해서 야 물살이 바뀔 거야 라고 해봐야 안 바뀐다고요 이게. 그냥 여기다가 몸을 실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배를 띄워갖고 여기다 띄워두면 알아서 가는데 자꾸 물살이 바뀔 거야 하면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뭡니까? 마라톤이다. 평생 하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 1, 2년 안에 승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 호흡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 있는 한 정년퇴임이 없는 그런 사업이 곧 투자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절대 여러분들 망가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부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가 역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배를 이렇게 역행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물줄기에 쫓아가야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서 되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냥 식전기 날 거 아닙니까? 날마다 보고 있으면은. 그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보고 있고, 이 오스코텍은 실제로 우리 소통방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유한양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스코텍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스코텍 쪽이 이제 수급 쪽 들어오고 좀 제 생각에는 지금의 시총은 좀 싸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오스코텍은 아시겠지만 2015년에 유한양행에다가 기술 이전 렉나자를 기술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코텍이 개발해갖고 유한양행에다가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원천사가 오스코텍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렉나자가 FDA 허가가 떨어지면서 마일스톤이 발생했고, 유한양행이 이제 우리 돈으로 800억 받으면 오스코텍이 약 320억 정도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많은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제2의 먹거리로 내성이 생기는 항암제 이쪽을 또 노려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스코텍이 기술력이 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기존의 임상 데이터도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존슨앤존스가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이때 렉나자라는 내용 앞으로 그 매출 뭐 발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한양행은 발표하고 나서 여기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데 아직까지 오스코텍은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1조 6천억이면 좀 싼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고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봐도 여기만 돌파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매입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에 편성해서 단기간에 끝날 건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한 다음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그런 흐름에 아시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반도체, 대외 변수 힘들고 2차 전지도 캐즘 기간이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 대외 변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제한적이에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있고 상승이나 이런 폭이 제한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즌이 곧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11월 달도 지금 0.25가 한 94%? 패드워치에서 94% 나온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거고 누가 되든 간에 초반부터 그 경기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정책들도 집권 초기에는 다 되게 좋은 것만 나와요.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가 되든 간에 뭐 일부 뭐 분위기 그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약간 이제 뭐 트럼프
관련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올립니다. 예,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또 금리 인하는 누구나 봐도 계속 진행될 것 같고 그러면 계속 이 수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놓으셔야 돼요. 처음엔 대형주 가죠. 그 다음에 중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 이렇게 갑니다. 점점 확산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중소형주도 많이 뽑아놓고 있고 좀 보고 있고 그 어느 정도 재료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종목은 안 알려드리는데 올 4분기 연말 안으로 미국하고 중국에서 품목허가 신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는 연말 전 4분기 안에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이 있어요. 오늘 좀 매수를 했는데 집중방에는 6월 종목을 샀는데 봐서 소송방에도 좀 제가 사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나 이런 것들이 유럽산의 절반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압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뚫고 나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선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유포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계속 좀 담아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조금 작은 것 중에서 좀 수급 좀 들어오고 좀 매수 근거가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편입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소통방도 좀 반등 나올 때 교체 매매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줄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2차전지 2026년 27년까지 갖고 있으면 3, 4배 오른다고 했어요. 갖고 있겠다. 뭐 물줄기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너무 기회비용이 크잖아요. 그렇다고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물줄기 바뀌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항상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안타까워요. 지금 좀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이런 자리인데 외부 변수 반도체가 안 좋다, 중동이 안 좋다, 트럼프가 된다, 북한이 저러고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겨내고 올라가는 게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비관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관적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작은 변수에 주가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순간에 이제 뭐 다 팔고 나중에 보면 또 다 올라가 있고 야, 난 주식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는 외부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히 우리나라가 미국을 넘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거기 안에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비굴하지만 미국 증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미국에는 너무 좋은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 1등이면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 1등이 세계 1등 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거의 좀 몰락하고 있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면 뭐 미국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미국에 투자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또 미국은 또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또 엄청나게 다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시장에서 그 상황에서 맞게 매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물줄기만 따라가면 되는데 역행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곧 금투세도 이제 결국에는 뭐 되겠죠. 곧 해결되겠죠. 그러면서 또 호재도 좀 발생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그리고 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만 좀 힘들어지고 있고 의외로 그냥 저는 이렇습니다. 그냥 박스권으로 여기서 이렇게 몇 년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장 오잖아요. 의외로 수익을 많이 냅니다. 정말 많이 내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박스 거쳐가지고 이렇게 몇 년 가는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시장입니다. 여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기 옛날에 우리 코로나 2008년도 금융위기 끝나고 요런 시장이 있었잖아요. 5년 동안. 이거 있죠. 요때 수익이 안 났을 것 같죠?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지수 올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방 잡고 상방 나오고 하방 잡고 상방 나오고 요런 거. 변동성 크거든요. 요런 증시가 차라리 몇 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개별 종목도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또 이런 장에서 제가 또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또 이런 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힘들고 2차 전지도 좀 캐진 구간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끌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갖고는 지수를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렸다 밀렸다 하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개별 종목 장세가 오랫동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지면서 뭐 밑에 있던 좀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단타 매매 이런 거 말고 좀 장기적으로 마라톤 개념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싼 주식이 너무 널려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안 올라가는데, 만약에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로 돈이 들어온다, 부동산 막아가지고 증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의외로 지수는 그렇게 크게 안 올랐지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 그때 수익률 내기가 정말 쉬워요.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시나리오 안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몇 년 올랐으면 좋겠어요. 몇 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갖고 몇 년 이렇게 이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계획하고 있어갖고, 여기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많은 개별 종목장이 펼쳐지면서 정말 돈을 끌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즐겁죠? 이런 걸 좀 보고 매매하시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기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형태로 좀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 그냥 편승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계좌가 쭉쭉쭉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중방은 마감이 됐어요. 더 이상 신청하지 마십시오. 집중방은 마감이 됐고요. 여기 이제 소통방만 이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면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8283-5540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으로만 운영합니다. 절대 무료방이 없어요. 무료방 절대 없습니다. 카카오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아예 하질 않아요. 카카오톡 하는 주필승을 좀 사칭하는 애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무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청을 해주시고, 금리 인하 앞으로도 계속해서 밸류업 정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올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칭으로 좀 피해보지 않도록 1년 단위로 저는 닫고 있지 않고요. 금액도 일부러 오픈을 하고 있어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7만원 걸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저렴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저가에 가고 있는 거고, 멤버십 해지하면은 가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 세력들 가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1, 2년에 승부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26년, 27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30년, 40년까지 계속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주 긴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식 하나 사놓고 나 몰라라 한다,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 대응을 해요. 대응.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의 영역이지 이 무슨 주가를 맞추기 위한 이런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이렇게 매일매일 대응해서 이렇게 30년 40년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2026년 27년 30년이면 되겠지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방치가 아니고 주식은 대응이라고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지금 역행하고 있는지를 매일 체크해 가지고 분위기가 역행인데 라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찾아서 역행이구나, 여기 역행하면 되죠. 이쪽으로 타면 되죠.
근데 아직도 지금도 이런 흐름이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를 매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다. 아시겠죠? 주식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장이 아니에요. 항상 매일매일 체크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가 변동폭에 민감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에 편승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변곡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흐름이 아닌 변곡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벤트로. 요때는 이제 주목해가지고 이게 큰 변동성인지 아니면 한 번 살짝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건 변동성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거에 맞게끔 또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주식시장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주식시장이 맨날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띄면서 상당히 재밌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식이 뭐 맨날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재미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우리나라 핵심 분야가 뭐 화학은 좀 안 된 지 오래됐고, 철강 그렇고, 조선 좀 괜찮아요. 그런 정도지, 뭐 지금 모든 산업에 중국이 밀리고 있어요. 일본에 치이고 있고, 미국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식 하려니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다 매일매일 체크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응이 되고 그래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걸 어디서 한다고요?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